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우리 815 모니터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 오늘 좀 매매 잘 하셨나요? 찐시황 6월 26일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방송을 찐시황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잘 지내셨는지, 매매 잘 하셨는지, 오늘 어떠셨는지. 조금 아쉽지 않나요? 조금? 잠깐 제 화면 보면서 좀 바로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원고는 아니죠. 원고를 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반등이 나왔고 저 점점점으로 해서 여운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반등이 나왔는데 땡땡이 없다. 없다. 이렇게 한번 써주세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반등이 나왔는데 땡땡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용기가 없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현금이 없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대형주 위주로만 조금씩 나오고요. 특히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소부장 쪽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화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화끈하게 올랐으면 지수는 많이 올랐었겠죠. 어찌됐든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도 오늘 오후에 저희 그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좀 통화를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많이 헷갈려하고, 근데 그 헷갈려하는 부분이 저도 그 현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공유해보는 오늘 찐시황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다 지우고 그 다음은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썼어요. 써놨는데 지난주에 3일 동안 조정이 나왔어요. 잠깐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코스피를 조금 당겨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 당겨서 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지금 지수가 2650을 찍고 줄줄줄 밀렸는데, 제가 이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 얘기한 이유는 제가 다 지난주 화요일 날 왔다 갔다가 그죠? 3일 정도 수목금이 계속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죠. 그랬다가 오늘 0.4% 정도 코스피로 치면은 12.1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고, 코스닥의 경우는요. 닥의 경우는 0.5% 정도 올라서 4.6포인트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수급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들. 좀 보면은 이게 지금 외국인이 115억 정도 현물로 사서 끝난 거거든요. 기관은 좀 샀습니다. 오케이, 이해를 하는데 항상 제가 선물 얘기하고 할 때 여기 보이죠? 2,300억 매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수를 많이 한 거는 또 금투예요, 금투.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뭔가 주식을 좀 길게 롱으로 보는 투자의 주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 투자가 소위 약간 차익 거래라든지 혹은 단기 매매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금융 투자 입장에서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뭔가 시장을 무조건 좋게 간다, 더 간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기관들이 오늘 현물의 매수세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선물을 7,800억을 샀어요. 와, 겁나 많이 샀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보시죠. 겁나 많이 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자별로요.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선물로 보면은요. 그죠? 지난주에 장중에 사실은 1조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보이시죠? 선물 기준, 선물 여러분들 6,800억 매수 22일 날, 23일 날 7,900억 매수, 그죠? 또 오늘 7,800억 매수. 이게 뭡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선물은요, 한 약 5천억 정도, 5천억 정도를 많이 사고 적게 사고를 좀 보는데, 최근의 경우는 거의 5천억 이상을 사타 팔았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좀 밀리고서
어느 정도 변곡점 위치에서 돌릴 만한 시기에 선물을 샀다 팔았다 큰 금액 했다는 점은 저번에도 말씀드려 기억하시죠? 한번 써주세요. 어떤가요? 변곡이 왔다. 그죠? 이게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변곡이 왔기 때문에 이유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매매를 좀 더 크게 짧게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많이 매도한 외국인에 대한 여기 써놨죠 제가 대감기에 대한 효과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매크로 지표를 보고 있긴 하지만 그죠? 매크로 지표를 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외인들의 선물로 가지고 약간은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 플레이가 조금 더 봐야 되는 현실이 겁나 안타깝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안타까워요. 항상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나라의 지수인데 일본은 그렇게 좋은데 파생상품이 들어있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 거기에 편승되어 있지 않은 다른 종목들은 항상 패대기가 쳐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건 그렇지만 어쩔 수 있겠나? 할 수 없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오늘은요. 약간 종목이 오전까지는 좀 퍼지지 못했던 상황인데 오후 들어서 조금씩 퍼지기 시작은 했어요. 특히 소부장 업체 위주로 퍼지긴 했는데 막상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원활했던 장, 그러니까 반등장 치고는 원활했던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늘 외국인 선물을 샀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물을 사서 아마도 시총 상위주 위주로 땡겼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좋아했던 약간 작은 종목들 위주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제대로 워킹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내 것만 안 갔어 나는 화나 그러시지 말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을 보시자. 이게 형님들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오늘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줄 했네요. 8분 지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요.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아마 저희는 장 끝나고 목요일 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 은행들 주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스트레스 테스트라 함은 일정 컨디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3.8인데 예를 들어서 5% 갔을 때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뱅크런이 나오겠느냐? SVB는 괜찮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방은행들은 어떻겠느냐라는 여러 각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좀 그래 적당하게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끝나게 된다면 아마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한 미국 지방은행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한동안 수면 위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적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하나의 허들이 있고 이것도 있긴 있지만 그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MU라고 써놨죠. MU가 뭘까요, 여러분들? MU. 그죠? 이거 티커죠, 티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에서 쓸 때 MU만 치면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 이 제가 이제 한 줄로 썰다 보니까는 이게 마이크론 쭉 쏘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MU를 했는데 저는 죄송하면 재미없죠. 어찌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수요일 날 미국 시장안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가 좋을까?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에 어떻게 발표하는 거 잘 안 좋게 발표하겠죠?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하고 우리는 뭐 있을까? 우리는 7월 7일 날입니다. 7월 7일 날 삼성전자 발표 있습니다. 삼성전자. 글씨 진짜 못 쓴다. 와, 왜 이렇게 흔들리죠? 랩 자꾸 쓸래. 삼성전자. 잠깐만요. 아이고. 일단 다시요. 다시 다 지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7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 그죠?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떨까요? 여기서 감산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을까 아닐까? 요게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산 발표 여부가 일단은 이번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분위기상 그렇게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금요일 날의 경우는 중국 PM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세 번째 칸에 제가 맨날 형광색으로 반짝반짝 해놨는데 그냥 녹색으로 바꿔놨죠. 제가 댓글을 강력하게 반영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안 보이신다 해가지고 반영했고요. 중국 PMI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50 언더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가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디플레이가 끝내기 위해서는 PMI 지표가 반등 여부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요일날 PC 물가지수가 발표를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그 매크로 지표보다는 지금 시장에는 아마 중국 PMI가 어떻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할 건데 조금은 중요한 거는 오늘 장중에 나왔던 건데요. 지금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 추이 5월달 걸 발표를 중간에 나온 것 같은데 화웨이 쪽 물량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웨이향 있는 국내 종목들도 한두 개 정도 플러스가 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너무 안 좋게 바라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만 뭔가 지표가 돌리게 된다면은 중국 관련 소비주 들고 있는 분들 엄청 힘드시죠? 지금 무조건 던지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거의 바닥권 최악의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안 좋아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좀 약간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휴대폰 판매 추이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일단 그래서 소비를 확인해보고 PMI도 금요일날 확인을 해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예요. 한전이 반도체를 빼면 코리아 퍼가 10.6배다. 제가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를 써놨어 라고 좀 해놨는데 피디님 잠깐 제 얼굴 좀 비춰주시죠. 제가 좀 자료를 좀 보다가 어제 좀 자료를 보다가 좀 감명 깊게 있는 걸 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 한화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좀 볼게요. 지금 코스피 최근에 지금 우리가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덜 빠진다라고 주장하는 그게 회자가 되고 있는 근거는요. EPS 아시죠? EPS가 이렇게 빠졌다가 조금씩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빠진 이유는 1분기 추정치를 워낙 낮게 잡았기 때문에 실적은 1분기가 바닥이다. 오케이, 대충 오케이. 그리고 EPS가 조금씩 돌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덜 빠지겠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시장을 너무 올랐다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코스피의 PER이 포워드 PER이 12배 이상 나온다. 12배, 13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좀 비싸다. 요 얘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시총 상위도 단을 코스피 200이죠. 묶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써놨죠. 한전이 뭐예요? 한국전력 워낙 적자 심하니까는 걔는 그랬다 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올해 추정 실적을 빼서 PER을 계산을 해보면 10배 초반대가 나온다는 보고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10배 초반대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약간은 솔직히 세 종목 뺀 거거든요, 여러분들. 세 종목 뺐는데 워낙 삼전 하이닉스야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칠게요. 그렇지만은 지금 코스피 삼전 하이닉스는 1분기 적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감익을 다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AI 때문에 HBM, 그렇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고사양화된 고대역화 메모리, D램을 많이 쌓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는 중이고 HBM은 지금 6개월째 물량 없다면서요. 그죠? 어찌 됐든요. 그런 게 생각보다 빨리 추정치가 들어오면서 이 EPS 계산이란 이게 그렇게 온건하게 반영이 안 된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추정치는 매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 한두 달 전까지의 반도체가 진짜 안 좋을 때의 추정치를 빼서 코리아의 펄을 환산을 해보면 10배, 10.6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도 역시 일종의 투자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2650 갔다가 2570 갔다 오늘 조금 올라오긴 왔는데 지금 어찌됐든 3달 연속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여름에 이번에 5월 달에 안 좋다고 해서 5월 달에 다 팔아놨더만, 그죠? 팔아놨더니 5월 달에 다 올랐고 또 이제 8월 달, 7, 8월 달 썸머레일이 온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썸머레일 이번엔 틀릴 것 같다. 이거 올라왔으니까 난 팔자. 혹은 주식을 못 들고 있겠다. 이런 일종의 시장 노이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저는요, 시장은 주식을 안 하더라도 주식은 봐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봐야지 그 다음 느낌을 나오게 되고, 이게 어떻게 발현이 될지를 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워낙 아예 시장에서는 워낙 안 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안 하는 분들은 아예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죠? 여러분들 끄덕끄덕 하시고, 물론 우리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우 활발하게 하시는 점 매우 고무적이고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PR의 10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는 거고, 3개월 상승 후 조정 버티는 실적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어찌든 3달 정도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예를 들어 조정이 좀 나오긴 한다면은 버티는 건 결국 실적이고요. 이 실적이요, 여러 가지 경우로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싼 거를 들고 있느냐, 원래 싼 거를. 두 번째, 아니다, 비쌌었는데 턴어라운드가 되는 걸 들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일 것 같거든요. 그럼 비쌌었는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조선주들, 그죠? 근데 원래 쌌었던 것들 뭐가 있습니까? 원래 썼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자는 거죠. 어찌됐든 만약에 조정이 일부 나온다면은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이 될 거고, 그 실적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발현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뭔가 실적 발표 시즌 여부는요, 제가 내일 말씀을 할게요. 제가 운이 좋게도 내일도 단독으로 오기로 스케줄이 예정돼 있어서 그 시즌 맞춰서 하는 거는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섹터들도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섹터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현대건설, 사우디 수주,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있으셨던 분이라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현대건설을 봤었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좀 차근차근히 볼게요. 현대건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현대건 장중에 15%까지 갔습니다. 15%까지 갔는데 오늘 종가는 6%입니다. 만약에 오늘 고점에서 잘못 물렸으면, 오늘 잘못 샀으면 10% 물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현대건 사우디 6.5조 잭팟 주가도 환호. 현대건설 우선주 장중에 29% 급등도 기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볼까요? 000270 현대건설이면 우선주는 뭘까요? 000275 아닌가요? 000720 725. 잠시만. 725. 그쵸, 맞죠? 720에서 5 더하면 우선주입니다. 여튼
아까 얘는 얼마 올라갔죠, 여러분들? 상한가인데 종가가 6%예요. 뭐예요? 7%. 그럼 장중에 잘못 샀으면 웃으면 안 돼요. 마이너스 23% 몰린 겁니다. 잘못 샀으면. 지금요, 주가가 종가까지 끝까지 양봉으로 차서 올라가는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단은요, 아닙니다. 제 뉴스단을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요, 항상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물리는 경우가 이런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어. 그죠? 물려 있는데 현대건설은 많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요럴 때 한 번씩 특히 리딩방들 그쪽에서는 요런 우선주를 리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왜요? 화끈하니까는. 화끈하고 많이 올라. 와, 상한가. 내가 얼마 얘기는 상한가다. 그 상한가 찍은 게 한번 자세히 볼까요? 분봉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87,900원? 87,900원 보이세요? 여기요? 몇 분 안 됩니다. 그죠? 몇 분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막상 와, 우리나라의 그 현대건설 같은 기업이 사우디에서 6조 이상의 수주를 잭팟을 터뜨려서 어떻습니까? 다행이죠. 다행이고 정말 기분 좋을 일이긴 하지만 막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느끼는 벼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람코와 프랑스 석유 토탈이 합작한 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건설 사업, 이거를 아미랄 프로젝트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업황이 악화된 주택 등 기존 사업에 대한 부진을 대신해 해외 플랜트 수주가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연히 좋죠. 잘 써놨죠. 써놨는데 볼까요? 수급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다라고 썼는데 125만 주 때렸습니다. 현대건설. 그죠? 우리 이거를 느끼자는 겁니다. 저희 찐시황 시간에서는요. 실적이 베이스되지 않은 단순 뉴스화된 종목들의 급등은 메이저들은 일단 때리고 본다. 이렇게 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때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보이시죠? 오케이. 현대건설 얘기 드렸고요. 할 얘기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다시 SK이노베이션 CS 온도차 이걸 써놨어요. 볼까요? 오늘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해. 좀 이따 좋은 얘기를 바꿀게요. 이노베이션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아까 이게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는 이거 좀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는요 1조 2천억의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SK온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을 투자를 할 때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 부분, 우리가 기름, 그죠? 석유화학 부분, 우리 그린에너지 부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들고 계신 분 중에. 아, 나는 SK이노베이션 투자할 때 석유화학, 그린에너지, 에너지 부분 보고 투자했다 손. 일서준 없지 않을까요? SK온 때문에 투자한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투자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 LG화학이랑 비슷할 거예요. LG화학 에너지 솔로 분할하기 전에요. 그죠? 그런데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전체 조달자금 규모의 36%에 해당하는 4,100억. 다 법인증권 수익자금 4,290억. 채무상환자금 3,500억. 이렇게 해줘. 느낌 오시나요? 이게 지금 요 기사가 아니고 다른 기사 찾다가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컨콜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SK 이노베이션 전체는 현금이 지금 충분하다. 회사 측 얘기입니다. 충분한데 지금 미래에 있을 어떤 일 때문에 대비하고자 혹은 자금 조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비차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다. 물론 채무상환 자금도 있고요. 일부 그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수소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막상 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시총이 15조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조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1조 2천, 15조에 1조 2천억 정도면 한 7, 8%, 7%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가가 만약 7% 형성된 거는 전체 시총 대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금액을 퍼센트지하면은 일반적으로 희석될 수 있는 유상증자의 마이너스 퍼센트가 좀 나올 겁니다. 그게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시가가 형성이 된 거고, 만약에 막 20%씩 빠져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막 살 겁니다. 이거는 희석되는 비율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1조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진 거고, 일단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뉴스단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 CS 윈드. 요게 오늘 뉴스 나와서 리포트 좀 브리핑 좀 할게요. 보이시죠? 지멘스 육상 풍력 터빈의 부품 불량, 요 부분 때문에 CS 윈드가 납품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CS 윈드의 지멘스 에너지 비중은 22년 15%에서 올 1분기 7% 정도를 파악을 했다. 이중 해상 풍력 타워 비중이 좀 더 커지면서 이번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다.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AS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력 시장에서는 이 5년 이상 소요될 지멘스 에너지 교체 시장에서는 뭐예요? 베어링이 품질 불량 시장이 발생한 업체들 대비 유리한 입장이 될 것. 그래서 굉장히 같은 그룹 내에서도 CS 윈드는 오늘 장중에 거의 10% 빠졌습니다. 9.8% 빠졌으니까는. 근데 CS 베어링은 어떨까요? 14%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얘는 시총이 아마 CS 윈드가 그래요. 3조 4천억. CS 베어링은 작심 3,800억. 물론 시총이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더 크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같은 그룹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오늘 주가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일종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오늘은 조금 내용을 좀 하나를 좀 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내일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일도 있어서 내일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어서 하고요. 일단 단일 이슈예요. 단일 이슈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오늘 내일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기요. AI 의료 포모 감지 흥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 얼굴 좀 비춰주시고요, 피디님. 최근에 우리가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종목이 있고 뷰노도 있고요. AI 의료가 가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워낙 성장성도 좋고 미국에서 어디 학회에도 초빙을 받았다 하고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오케이. 요 얘기는 몇 달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JLK 인스펙션, JLK라든지
인성정보, 오늘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약간은 과거 정통 원격 의료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 AI 의료가 확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서 다른 뭔가의 장비단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디텍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뭘까요? 엑스레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지난주 말부터 오늘까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텔레그램에서 이거 못 샀어요. 어떡해요? 그리고 제 고객들도 뭐예요? 그 루닛 있어요? 없어요? 마치 예전에 그래요. 몇몇 종목들 막 올라가서 못 잡을 때 끝단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저는 데자뷰처럼 조금 보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요, 제 입장에서 얘가 더 안 간다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포모 현상 비슷하게 너무 시장에서 강력하게 회자가 되는 것 같아서 요 부분은 그래도 저희 식구들, 저희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는 건데 요런 현상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론 제가 요즘 많이 올라 시총이 단이 높아지긴 했는데 예전 시총이 매우 작았던 종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요렇다 정도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워낙 변동성도 크고 급등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차트를 보고 요런 하시라 마시라 기술적으로 뭔가 얘기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움직임, 이런 현상들이 제 기준에서 오늘 현장에서 감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어요.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 자동차의 약진 써놨어요. 요건 차트 봐야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 좀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죠. 현대차. 사실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찐시장 진행을 하면서 그때 장 끝나고 현대차에서 비전 선포, 그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점유율 2000년지 전기차 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가 2030년도까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피크와 우려 때문에 빠졌었던 현대차가 조금 도는 시기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요. 진짜 나름 저점에서 말 잘 드리긴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는 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튼 여기서 오늘 현대차가 0.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기아 그죠? 2.5%는 올라. 기아는 조금 그래도 기술적으로 뭔가 그죠? 기술적으로 모양을 좀 바꿔놨네요. 모여있던 거를 좀 나름 뚫긴 뚫었는데 거래가 좀 아쉽긴 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SL 오르고 하신 오르고 하신은 좀만 더 가면 신고가 나겠네. 성우하이텍 전통 자동차 부품단들이 조금씩 오르는데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부품단 얘기하다가 조금 얘네보다 조금 큰 놈들 만도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떻습니까? 다르죠, 조금. 미리 움직였죠, 만도는. 그죠? 만도 미리 움직였습니다. 만도. 그리고 글로비스 어떤가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히려 요쪽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글로비스의 경우는요. 어떨까요?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혹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봤을 때 어떨까요? 뭔가 원자재, 내재화
그러죠. 업스트림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내재화를 했을 때의 앞으로의 광물 정책에 대한 나의 강력함에 대한 경우는 포스코홀딩스의 과거 주가를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확인했고요. 요때 못 판 게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또 볼까요? LN 포스코인터. 그죠? 워렌 버핏이 일본 상사회사를 산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원자재의 패권을 가진 곳이 앞으로는 승리를 하겠다. 배터리, 니켈, 리튬, 여러 가지 광물들을 원자재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딩, 그죠? 트레이딩하는 상사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으니 워렌 버핏도 일본 상사회사를 한 번 사고 지난주가 추가 매수를 좀 더 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이거 뉴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글로비스가 최근에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은 기존의 퍼가 PER이 싼 종목들의 경우인데 이걸 좀 열어볼까요? 이제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현대 글로비스의 올해 예상 재무제표입니다. 올해 얼마입니까? 2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매출은 이익단은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PER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5점, 어이구, 왜 이렇게 큽니까? 5.8배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와, 겁나 싸요. 그죠? 물류회사잖아요. 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의 물류회사. 자동차를 운반하기도 하고요. 혹은 완제품을 분해해서 다시 운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물류에서 더하기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이 추가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저퍼에서 성장성이 붙게 된 거고요. 그렇죠? 이 성장성이 붙으면은 이 멀티플은 좀 더 주게 되는 효과. 그래서 얘가 뭐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늘요, 여러분들, 오늘 다른 종목보다 글로비스가 3.6% 세고요. 막상 차트 열어봤을 때, 그죠? 차트 열어봤을 때, 잠시만요. 다른 종목보다 세게 나름, 그죠? 다른 자동차 주비가 가장 강하죠. 이유는 아마도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 사업을 추가한 거에 대한 기대감. 뭐 뉴스 보시면 여기 직원들 뽑고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다. 아마도 물류 프로 상사회사가 돼가는 변화 과정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얼마인가요? 시간 엄청 많이 빨리 갔네. 어찌됐든 그래서 자동차의 약진, 실적 시즌을 앞두고 라고 이제 써놨는데 일단 글로비스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7월 7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현대차는 아마 제 자료를 봤는데 7월 20일경 현대차 어디 있습니까? 21일입니다, 정확하게. 예. 7월 21일 날 발표를 하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아마 실적 발표 기대감이 조금 더 할 겁니다. 제가 봐도 자동차주 얘기할 때는 제 나름 잘 맞춰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기대감이 있는 시기에 좀 더 오릅니다. 오히려 국내 주식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대감을 선반영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내가 개겨야지.
그죠? 그런 것보다는 적당히 올라오면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도 미리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튼 빨리 할게요. 그리고 OSAT 소부장 강세, 사실은 오늘요 제가 말은 안 하긴 했지만 오늘 강세의 주범은요, 오늘 시장을 강세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지금 제가 관종이 한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용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소부장입니다. 지금 이만큼이요. 이만큼이. 그죠? 중간에 나름 제가 넣어 놓긴 했는데 이만큼이 소부장이에요. 지금 엄청 많죠. 보고 있는데 막상 여기서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볼까요? 눈에 띄는 거는 차트로 볼게요. 띄는 거는 두산 테스나. 우리가 최근에 우리 OSAT 아시죠? OSAT 오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패키징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죠? 마지막 공정에 들어가는 거. 반도체, 그죠? 어셈블리, 그죠? 테스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를 오사트 공정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오사트 공정의 대표 주자인 하나마이크론이 미리 쌌어요. 사실은 미리 한 6월 초에 쌌습니다. 이렇게 쌌는데 드디어 두산 테스나까지, 그죠 여러분들? 두산 테스나까지 오늘 쐈다는 점은 뭐라 그럴까요? 소부장의 확산은 맞는 것 같구나. 그죠? 그리고 오늘 조금 튄 것 중에 좀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뭘까요? 그래, 네페스 전통, 그죠? 얘는 저기 비메모가 다 하죠. 11%는 올랐는데 사실은요 네페스보다는 네페스 아크입니다. 아크가 좀 더 셉니다. 항상 더 세요. 얘는 테스트. 물적 분할한 거거든요. 네페스에서. 어찌됐든 네페스 아크가 좀 더 세고요. 그죠? 그리고 원익 QNC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통 소부장의 확산이 나오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오늘 레포트가 나왔을 겁니다. 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요거는 각자 살펴보세요.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키움의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에서 할 걸 미리 땡겨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죠. 우리가 소부장 섹터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적당한 변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언제 소부장이 좋았나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찍어볼까요? 2019년도 11월, 12월입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코로나 걸려서 그때 제가 생활보호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잘 압니다. 기억나시죠? 어제는 좀 뭐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하고요. 지금 거의 2년 반 지났습니다. 거의 3년 빠졌죠. 소부장은 3년 내리 빠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반도체 업황이 들이다 빠졌죠. 소비도 약화됐고요. 그러다가 지금 업황이 돌랑말랑한 디램은 2분기가 저점, 3분기부터 돈다. 아시죠? 그러니까는 이 3년 동안 들이다 빠진 종목들을 3년 동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뭘까요, 여러분들? 일단 커버를 잘 안 했을 겁니다. 레포트 찾아보면 간간히 몇 개 나와 있고요. 그죠? 몇 개 나와 있고 샘 CNS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11% 올라간 놈이 하나 있거든요. 없어요. 레포트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볼까요? 이게 지금 종목이 안 올랐기 때문에 커버도 없는 것도 맞고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최근에 좋았던 ISC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있잖아요. 보세요. 한 달 반 정도에 기관 그 증권사에서 인덱스 보고서에서 탑픽으로 찍혔던 놈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커버리지가 시작되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종목이 발현이 될 겁니다. 왜요? 스터디가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요. 이 얘기는 제가 타 방송에서 아마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요. 지금 잘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지금 뭔가 뭐를 팍 잡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화면 보면서 우리가 AI로 시작된 HBM 공정이라 얘기를 하죠. 여기서 들어가는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아이고 왜 이렇게 더럽나요? 리플로우 장비라든지 TSV 공정이라든지 다 아시죠? 선배님들 많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혹은 데스큐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들어간 회사들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전에 전통적으로 가고 있는 한미라든지 이수가 있을 거고요. 이수페타가. 그럼 여러분의 선택은요. 최근에 AI 선택을 받았었던 이쪽 섹터를 할 것이냐, 혹은 레포트가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전통 종목들을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질란 건 내일 하기로 하고요. 조금 볼게요. 그러면은 현상이가 박 차장이 기간 수급 예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기간 수급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왜요? 안 맞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슬슬 맞기 시작을 합니다. 두산 테스나, 네페스 아크, 요건 이제 소부장에서 뽑아 볼게요. 네페스 아크, 두산 테스나, 그리고 샘 CNS, 그죠? 오른쪽 차트 보이시죠? 네페스, 소부장 뽑겠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워닝 머티리얼즈, 오로스 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얘네들이 손대는 것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요 현재가 오늘 화면을 해서 투자하세요. 여기서 장중 추정으로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장중 추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세히 볼까요? 여기서 아이고 장중 추정 볼게요. 이게 오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10시에는 안 나와. 10시에 1000주 잡혔네요. 10시에 네페스 기준입니다. 11시에 6000주 잡혔고요. 1시에 18,000주 잡혔고요. 이런 식으로 어떨까요? 요것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전업투자 한 분 만났는데 나 10시에 붙은 거 가지고 11시에도 늘어나면 안 팔어. 빡 오시나요, 여러분들? 소부장은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기관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소부장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우리들이 탐방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소부장이 이제 처음 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아시죠?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일부터 매매를 할 겁니다. 요거 나름 필살기인데, 그죠? 필살기인데 이런 느낌을 아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 추정치요, 여러분들. 장추정치 10시, 11시, 1시, 2시 반 이렇게 추정치가 나온다는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종목단으로도 보일 수가 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이 사다가 1시 반에 2시에 열어봤더니 파는 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장이 안 좋을 때.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은 뭔가 매매를 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금액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수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살펴보세요. 하지만 오늘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10시에. 그래서 요시 잘 살펴볼 시기라는 거를 강조시켜 드립니다. 다시 여기 와서 OSA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의 자세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2차전지가 옥석 가리기가 쉬운가?
오늘 시장 봤을 땐 겁나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에코프로 위에 잡아놓고 다른 거 뚫들게 팹니다 지금. 지난주에 어땠을 JO랑 WCP 정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실전시즌 앞두고 이게 지금 옥석 가리기가 2000년 안에서 내가 편하게 2000년 안에서 내가 뭘 뽑는다 했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런데 어디가 마음 편하냐면 자동차요. 인재 실적 좋아지죠. 인재 실적 기대되는 시즌이잖아요. 소부장이요. 반도체요. 이미 2분기 작살이잖아요. 건설기계요. 어쨌든 인프라 투자 계속 될 거니까 실적 계속 영원할 거고 계속 나올 거고. 엔터요. 뭐 지금 7월 달에 엔터 회사들 하이브부터 얘기하는 뭐 르세라핌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자료 보면 말씀드릴게요.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6월 30일 날 하이브 기준으로 알류 넥스트 방영합니다. 알류 넥스트는 걸그룹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JTBC에서 하게 되고요. 유튜브 넷플릭스 생중계 됩니다. 이런 거 환장하잖아요. 그리고 7월 5일 날 TXT 일본 두 번째 앨범 발매하고요. 7월 7일 날 뉴진스 선공개곡 발표하고요. 7월 7일 날 7월 7일 조나스 브라우스 협업곡 발표하고요. 7월 21일 날 뉴진스 미니 2집 컴백하고요. 그냥 계속 뭔가 일정이 지금 제 하이브만 말씀드렸는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플랫폼을 통한 걸 위버스라 얘기하는데 위버스 MAU 월간 사용자 수가 거의 1000만 명을 돌파 기대하고 합니다. 그 유료화 서비스 본격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엔터도 계속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느 곳이 어떤 쪽 마음이 편한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이 편한 거는요. 제가 오늘 통화한 거 기억을 할 텐데 많이 빠진 게 편한가? 모멘텀이 많은 게 편한가? 어떻습니까? 저는요. 모멘텀이 많은 게 편합니다. 왜냐면은 빠질만 하면 그 모멘텀이 나올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멘텀보다는 실적이 좋은 건가? 근데 실적이 좋은 걸 내가 눈에 보는 것보단 코리아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기대하는 시즌이 좀 더 강했다. 이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느낌 오셨죠 여러분들? 이게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삼성전자 7월 초 현대차가 7월 21일이었죠. 그 정도 기간 약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요 스킴에서 매매하면 좀 편하실 겁니다. 아마도 요 시즌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한 2, 3주 전에는 뭔가 내러티브랑 스토리 있는 종목 그거를 매매하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린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요런 식입니다. 요 시즌마다 매매가 다 다르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습니다. 일단 두서없이 좀 차트도 거의 안 띄었고 했는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시장이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까지는 조금 안 좋아서 저도 일부 물량을 줄이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늘 시장 보면서 다시 내일부터는 슬슬 물량을 조금씩은 채워가도 괜찮은 시장 환경이 되지 않나 라는 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조금 마음 편한 섹터, 모멘텀인 섹터로서 집중하면서 종목을 보자. 내일은요, 수급 들어온 종목들을 어떻게 한번 보는지 요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잘 주무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